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10월 13일 이슈 방담 200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엉터리 정치 예측가 데니스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바이든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니스 가트만이라는 사람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화당의 롬니 대선 후보가 오바마를 아주 간단하게 이긴다고 예측해서 대선 이후 전문가들과 일반인의 빈축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데니스 가트만의 이 예측은 2016년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트라팔가 그룹의 트럼프 재선 예측 이후 가장 강력한 트럼프 재선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 가트만이 바이든이 당선되면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대선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최소한 30% 조정을 받을 것이고 미국은 심각한 정치적 폭력 사태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조 바이든의 대선 전망에 아주 두꺼운 먹구름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그의 가트만 레터를 발행하지는 않으나 유니버시티 오브 에크론 기부투자위원회에 가끔씩 나타나는 데니스 가트만이 바니 앤 컴퍼니를 위한 팍스 비즈니스 패널로 출연해서 그의 선거 캠페인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이 발생해도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에 기록된 가트만의 엉터리 예측 전력으로 볼 때 가트만의 예측은 제가 일요일 밤 방송에서 전해드린 트라팔가 그룹의 트럼프 재선 예측 못지않게 트럼프 재선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트라팔가 그룹은 2020년 트럼프의 재선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상원 다수 확보까지 예측했습니다. 가트만은 엉터리 정치 예측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2012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 롬니가 버락 오바마를 아주 간단하게 이길 것이라고 엉터리 예측을 했고 대선 이후 정치 분석가와 일반의 빈축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트만은 11월 3일 민주당의 바이든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같이 대담을 한 바니는 팍스 비즈니스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강력하게 잘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세금 감면이 있을 것이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정부가 달러화를 아주 더 많이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니와 가트만의 정치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꿈이 매우 야무집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 양원을 싹쓸이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이자율을 더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서 주식을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11월 3일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예측한 가트만은 주식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면 달러화를 마구 풀어대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인프라 구조 건설을 위한 지출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정부 지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분열된 의회가 S&P 500에게 최선이라면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S&P 500 지수가 단기적으로 3,700을 찍을 것이고 2021년 중반에는 4,00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과정이 지연되면 S&P 500이 단기적으로 3,10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측했습니다. 바니와 가트만은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연준이 계속 달러화를 찍어내기만 하면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믿습니다. 가트만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고 민주당이 지출을 늘려서 주식시장을 부양할 것이라고 했고 바니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고 공화당이 세금 감면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물 경제의 성장과 무관하게 이렇게 돈의 힘만으로 계속 오를 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의 거울입니다. 미국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췄고 기업은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11월 3일 대선 이후 미국 주식은 최소한 30%의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Real Investment Advice에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S&P 500 EPS는 주당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주가 순이익이 연평균 주당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의 연평균 증가입니다. 2019년에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미 S&P 500 지수의 EPS 상승률은 마이너스였던 것입니다. 다 마이너스다. 다 마이너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돈을 풀어서 주식을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도 Real Investment Advice에서 나온 것이고 Personal Consumption Drives GDP. GDP 성장을 이끌어가는 개인 소비입니다. 개인 소비가 2019년 1월부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폭락을 했습니다. GDP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이렇게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도 Real Investment Advice에서 나온 것인데 Personal Consumption Drives Import. 수입을 견인하는 개인 소비. 수입을 견인하는 개인 소비도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그래프도 Real Investment Advice에서 나온 것인데 Personal Consumption Drives Export. 수출을 견인하는 개인 소비. 수출을 견인하는 소비도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해야 할 실물 경제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 그래프도 Real Investment Advice에서 나온 것이고 Economic vs S&P Stock Prices. 실물 경제와 S&P 500 지수의 변화를 같이 겹쳐 놓은 것입니다.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40% 떨어졌는데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도 Real Investment Advice에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Corporate Profit to GDP Ratio. 이 주황색 선은 Real Profit과 GDP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황색 선 Real Profit, 기업의 실질 이윤이 GDP 대비 실질 이윤은 최근에 떨어졌고 올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곤색선, 리얼 S&P 500 지수, S&P 500 지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걸 센트럴뱅크 버블, 중앙은행 거품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 거품. 예. 지금 옛날에 보시면은 닷컴 거품 했을 때 2000년대 초 닷컴 거품, 기업의 이윤은 내려가는데 주식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조정을 받는 겁니다. 폭락해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센트럴뱅크 거품도 한 30% 이상 폭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누적 그래프로 다시 바꾸니까 좀 그래프가 좀 단순해졌죠. 이 단순해진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곤색선은 누적 실질 이윤입니다. 누적 실질 이윤의 변화. 이 주황색선은 누적 리얼 S&P 500 지수의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실질 이윤과 S&P 500 지수가 이렇게 동행을 해야 됩니다. 실질 이윤이 올라가면 S&P도 올라가고 실질 이윤이 내려가면 S&P도 내려가고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동행을 해야 되는데 닷컴 버블 때는 기업 이윤이 내려가는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폭락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업 이윤이 정체되다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도 S&P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3일 대선 이후 이만큼 조정이 올 것이고 이 조정의 폭은 약 30%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정치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그래프는 폴리티코에서 작성한 것인데 Growing Openness to Political Violence. 정치적 폭력에 대한 증가하는 개방성입니다. 증가하는 개방성. 2017년 11월 달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치적 폭력에 대한 개방성이 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증가해가지고 올해 9월 달에는 민주당은 정치적 폭력에 대한 개방성이 민주당은 33%, 공화당은 36%입니다.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은 정치적 폭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바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